소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일이 있습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왜 이 피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두 번이나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회의,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대답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 외교부가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 이걸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소집을 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강경화는 패싱당한 게 아니냐. 강경화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 지적에 강경화가 자신도 항의를 했다.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이런 피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숨겼다. 숨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사람을 적게 부르는 것이 맞죠. 또 이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류로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다가 월북으로 몰아갔다. 라고 하는 당시에 추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론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검찰의 공소장에 모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경화를 배제한 이유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살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피살되지 않고 계속 실종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다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한 데는 그날 새벽에 문재인이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녹화를 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는데 그게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등등 때문에 이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문다혜 씨라고 하죠. 이 딸이 문재인과 반려동물이 있는 소위 개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모금액이 후원금이 8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후원금 일부를 유기견 지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의 그 풍산개 사태도 있었는데 지금 개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맞느냐. 또 그게 뭐 정확하게 기부는 하는 것이냐. 이 기부한다라고 한 것을 또 지웠다라고 합니다. 내렸다라고 합니다. 기부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뭐 일부를 기부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참 찹찹합니다. 이 문다혜 씨는 이 서모 씨, 문재인 부부의 사위죠. 이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 구속이 됐다 풀려났는데 이 이상직이가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불법 특혜로 채용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 채용한 것은 소위 뇌물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 정치사에 참 검은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들의, 전직 대통령들의 처신, 전직 대통령의 위법 문제,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거의 그리스 시절에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도자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좀 독재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 가운데 좀 위험한 이런 정치인을 그리스 밖으로 10년 동안 추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편 추방제라고 했는데 인기가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지도자, 정치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쫓아내버린다, 국외로. 그래서 알고 있는 유명한 굉장히 업적을 남긴 훌륭한 정치인들도 쫓겨난 경우가 있습니다. 독재의 위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가 만들어낸 제도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시장 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직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인해 장막이 쳐지는가? 사람이 바뀌어 갑니다.
계속 주변에 이렇게 아부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고에 있어서 제한이 되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죠.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의 장막 속에 갇히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무리하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소위 우리 정치가 지금 팬덤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지지를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팬덤 정치 때문에 더 이런 독재의 가능성, 더 이상한 처신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퇴임 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기 위해서 그 팬덤에 기대서 이런 행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도편 추방제를 하기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 탈탈 털어서 감옥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아예 모두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떠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만은 이제 좀 우리 헌정사에서 끝을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재인의 팬덤, 소위 대깨문이었죠. 또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모두 대깨문들을 믿고 하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딸 다혜 씨가 이 자신의 개 달력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서 일부를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풍산개를 25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문재인 쪽에서 지금 화가 났다. 이게 기사가 됐습니다. 250만 원. 그래서 풍산개 결국은 파양을 했는데 문재인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풍산개를 계속 키우면서 내 돈으로 키우겠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지원금 부분은 과거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니까 해결은 해야 한다. 이러면 될 일을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풍산개를 키우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자기 손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행동을 벌였으면 이제 개달력 이 부분은 말렸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큰 자녀가 이렇게 하고자 하고 또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짠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 부분에. 이런 것들을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풍산개부터 시작해서 8천만 원의 후원금이 지금 벌써 모였는데 이 온라인상에 기부 목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또 빼니까 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기부하고 얼마를 챙기려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일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이상직이가 자기가 이스타항공의 소유주인데 여기에 문재인 부부의 사위인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다. 특혜로 전무로 채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내 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이 실소유하고 있는 태국에 또 항공사가 있다. 이스타 비슷한 이름의 항공사가 있다. 여기에 특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채용 비리,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혜, 사위에 준 이 특혜는 곧바로 뇌물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직이 이런 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습니다.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도 맡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의원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스타항공은 이것 이외에도 특혜 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수십 명에 가까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이 수사를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 강경화는 뺐을까? 그 다음 우리 공무원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왜 구하지 못했을까? 구하지 않았을까죠. 왜 구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날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월북으로 몰아갑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을 보호해 놓고 월북이었느냐 월북이 아니었느냐를 따져 들어가도 늦지 않을 텐데 갑자기 월북으로 몰아갑니다. 그날 새벽에는 문재인이 유엔 연설을 합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유엔 연설을 하게 된다. 문재인은 또 이 안보장관 회의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서훈이었다.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이 서훈의 공소장에 많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실종 상태로 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다음날 새벽에 문재인의 유엔 연설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벌자. 은폐하기 위해서는 강경화를 부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죠. 자기들 몇 명이 모여서 박지원하고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 사실 내용들이 검찰에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서훈의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훈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서류. 문재인에게 최초 보고한 그 서류였다.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게 위법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검찰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자료를 서훈이 갖고 있느냐. 처음으로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 문건을 찾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 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 내용을 했느냐, 서훈 주장이 맞는 것이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편 추방제. 왜 그런 그리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처음으로 민주 정치를 시행해 본 그리스가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투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법으로가 아니고.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대깨문 아니면 개딸. 강성 지지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예인 마찬가지로, 정치인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합니다.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정치를 계속 지금 지난 1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강성 지지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 없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만 개딸이나 대깨문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이 왜 이렇게 몰락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와는 또 다릅니다. 지금의 대깨문과 개딸은. 문재인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 일을 가지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오지도 않은 일을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도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 개딸이나 대깨문 같은 지지층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 가면. 그게 다른 이유는 결국은 자질 문제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자기를 관리하고 거듭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해가는 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아무리 정말 수양이 잘 되고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의 장막 이런 부분에 갇혀버리게 된다. 자기 생각의 장막에도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빨리 검찰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소환을 하면 조사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빨리 조사해 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이제 검찰에 수사가 있었고 공소장에 기록이 됐다면 박지원 곧 불러야 할 것이고 문재인도 곧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 많은 비리들이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